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윤식입니다. 근데 사회자님 너무하네. 지금 크라운 못 가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본부장으로 깎아내려. 짜증나게. 아이고,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많이 떨리실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오래간만에 저도 이런 자리 서다 보니까 사실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줌도 또 가끔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처음부터 이제 분위기가 딱 좋아야 되는데 진짜 운 좋게 또 그렇게 던져주니까 저도 한마디 던질 말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잃어버린 꿈을 찾고 새롭게 다시 꿈을 꾸고 있는 로얄 마스터 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화면상에서는 좀 피곤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오래간만에 오늘 아침부터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중간중간 줌 미팅이라든지 이제 강의는 했었지만 사실 코로나 온 이후에도 일을 하다 말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많이 움직이고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제가 그 열정을 갖게 했던 것들이 많이 떨어진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터미 만나가지고 제 잃어버렸던 꿈, 제 꿈이 뭔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꿈이 뭐냐면 돈 걱정 없이 사는 꿈이었고 그게 제가 초기에 써놨던 인생 시나리오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3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월소득 1,000만 원을 넘으면서 그 꿈을 이뤘는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거 2배가 됐고 그다음 2018년도 때는 3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와 이렇게 가면 이제 금방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한 4배 크라운 크로까지 금방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듣도 보도 못했던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뭐 외국에 계속 나가던 것도 못 나가고요. 그냥 이제 묶여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해야 될지 처음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계속 움직이던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회장님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뭐 풍신연등 뭐 바람 불 때 연날려라. 그 다음에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뛰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끌어주시니까 제가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런 다시 조금씩 시작하고 줌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줌 강의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뛰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사실 저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도에 사실 내려와 있거든요. 제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핑계로 외국 나가지 못한 대신에 제주도 내려와서 제 나름대로 일상을 하면서 어머님이랑 많이 어울리기도 했지만 좀 편하게 좀 있었어요. 편하게 있으면서 사실은 약간 침체 아닌 침체?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잃어버렸던 꿈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고 또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변동이 없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꿈꿔왔던 1,000만 원이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꿈꿔왔던 꿈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간절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주위에서는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써라 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우리 본사에서 이제 뭐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쓰는 인생 시나리오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도 왔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 담당자분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인생 시나리오에 썼던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왜 또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되냐고 나는 쓸 게 없다고 사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려고 다 됐는데 왜 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께서 그래도 스폰서랑 파트너 같이 쓰는 거니까 꼭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돼버렸어요.
분명히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내 꿈을 위해서 뛴 거잖아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삶, 그 다음에 내 가족들, 뭐 내 집, 내 차, 그 나름대로 그 인생 시나리오에 썼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완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계속 나가진 않았지만 일단 완성이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가 오면서요, 저 자신이 그냥 안주하면서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득 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걸 보면서 만족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 그 스폰서와 파트너가 쓰는, 함께 쓰는 인생 시나리오, 안 가려고 막 했던 그곳에 가서 제가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제가 처음에 썼던 꿈들은 저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가까운 거에 대한 꿈이었어요. 근데요, 거기 가서 파트너분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내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열심히 뛰었는데 나는 성공했지만 못한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 파트너들의 꿈을 생각을 안 했던 거야. 나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본사에서 주최했던 그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요, 파트너들의 꿈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꿈을 써야 되겠구나. 근데 그 꿈은 나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 그 간절히 원하는 파트너들을 위한 꿈을 다시 꿔야 되겠다. 거기다가 제가 제 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여러 가지 것들은 돼 있지만 또 다른 하나를 플러스 알파로 한 게 뭐냐면, 지금 제주도에 와 있거든요. 제주도에 와 있고, 또 제주도에 제가 편안하게 좀 하려고 사무실도 하나를 냈어요. 센터를 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지금 미팅을 이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시켜 가지고요, 제주도 내에 건물을 하나를 빨리 열심히 해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님처럼 센터 건물을 막 사가지고 그 3층에는 제 사무실, 2층에는 센터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 하나를 사야 되겠다. 이런 꿈을 이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내 꿈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을 위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센터 건물을 만들겠다는 그 꿈을 꾸게 됐어요. 사실 왜 제가 코로나가 오면서 나름대로는 뭔가 계속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이유가요, 간절함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왜? 내 꿈이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이젠 다시 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가지고 지금 사실 어떻게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말만 한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빵빵 오르고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골프 치러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사실 줌 미팅이라든지 중간이면 잠깐 끝나면 할 일 없어서 했었는데, 이제 진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요, 막 방방 뜨는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 또 신정임 총장님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강의 요청을 딱 해주셔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새롭게 꿈을 꾸면서 하는 또 첫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오늘 제 에너지를 한번 우리 사장님들한테 한번 팍 뿜어 주고 싶고요. 어떻든 저는 이 애터미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지금 많이 드리냐면, 내 인생은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코로나 때문에 제 꿈이 이제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다시 바뀌어서 내 새로운 꿈을 위해서 다시 열정을 다해서 뛰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 애터미 만나서요,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뀐 것들이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좋은 파트너들 만났고요. 그 다음에 좋은 회사를 만났고, 좋은 경영자 만났고, 좋은 스폰서 만났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연찮게 저한테 왔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강의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왜 해야 되는지예요. 뭔가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건
어떤 얘기를 오늘은 좀 짧게 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든 우린 성공자분들이 너무 많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 성장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열심히 뛰시면서. 근데 저는 사실 못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로나 때 못 뛴 만큼 더 열심히 뛸 각오로 해서 사실 말씀드리고요. 서두에도 사실 저는 어떤 게 있냐면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자꾸 음소거도 안 되고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말 그래도 진짜 필요한 위주로 뭔가 도움이 되는 말 위주로 할 걸로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일적인 부분만큼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얻을 수 있게끔. 근데 단지 제가 부탁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100%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성공하신 분들, 크게 성공하신 분들, 이런 상황에도 더 성공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줌에 참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강의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노하우들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들으시고요. 저 생각은 나하고 좀 다르다 이러면 저 총장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지만 나는 저거와 좀 다르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틀렸다 맞았다의 논리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애터미를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게 항상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람들마다 뭔가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뭐 저도 성공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거의 멘트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간절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특성은 열심히 부지런히 참 잘하거든요. 근데요, 그게 안 되는 게 또 일이었더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됐던 일 때문에 저도 부모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자식들한테 원망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진짜 목숨 걸고 돈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남들보다 더 진짜 간절하게 원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만난 게 다단계를 만났어요. 다단계 내용 속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충분히 열심히 부지런히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물류도 하고 통신도 하고 펀드도 하고 하면서요. 약 7년 반이라는 시간을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꿈을 찾는다고 죽도록 노력하다가 결과는 뭐였냐면 거지였어요. 그 거지도요. 산 거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을 정도로 힘들게 돼버린 상황까지 갔었죠. 어느 정도까지 개념이었냐면 이 세상을 그냥 떠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그래도 남아있는 가족들 미안해서요. 특히나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할 때 아이가 하나였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7년 정도 끝나고 그 애터미 만나기 전에 7년 정도 끝나고 났을 때 애가 셋이 돼 있더라고요. 그 셋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셋을 나놓고 제가 세상을 떠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아무리 못난 인간이 돼도 이건 너무너무 무책임한 거다.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와이프는 이런 마음으로요. 바닥부터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보험을 하다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보험을 하다가. 근데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요. 비슷한 게 들어왔을 때 절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가 물류통신 펀드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된다고 말했습니다만 다 어려워졌죠. 하나도 더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 오더라도 제가 알아볼 이유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제 보험 고객이다 보니까 보험 고객들은 보험하시는 분들 여기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갑이에요, 갑. 갑이다 보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었어. 그래서요, 안 할 거지만 들어주는 게 계기가 됐고, 그리고 들을 마음이 없다 보니까 석 달 동안 들어주기만 했어요. 안 한다 그러면서. 근데
석 달이 지나서 제 스폰서분이죠. 그분께서 더 이상 안 들어도 좋으니까 제품 하나만 써달라고 한 거. 그러면서 그분이 화장품 세 세트를 저한테 강매 아닌 강매죠. 따지고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30만 포인트인데 제 입장에서는 강매였는데 그 강매된 제품이 사실은 제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 인생을. 그 받았던 제품 세 세트가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한테 화장품이 들어갔고 그 화장품을 쓰면서 그분이 얼굴이 변화되면서 속에 나오면서 세 세트로 끝나야 될 애터미에 대한 관심이요. 12세트 정도가 소개가 나오면서 제가 애터미를 알아볼 수밖에 없게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갔을 때 대부분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비전 강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야 이게 비전이 있겠다 느끼면요. 바로 물건을 엄청 많이 사재기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세뇌시켜도 또 사람 장사하듯이 사람을 데려오는 개념이었어요. 제품은 그냥 매개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요. 바로 제품이 사람을 연결시키는 제품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다르구나 싶어가지고요. 제대로 알아보려고 했더니 저희 스폰서였던 분이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한 말이 뭐냐면 제대로 알아보려면 우리 시스템 중에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줌으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제 속리산에서 갔었는데 속리산을 가야 애터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요. 이 궁금증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뭐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회장님의 말하는 그 열정 속에서 진심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가장 단순한 논리지만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소비자가 몰려온다는 말.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화장품 세 세트가 소비자를 끌고 오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진심과 실질적인 거를 믿으면서요. 애터미에 한번 마지막으로 인생을 걸어보겠다. 시작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작이 진짜 꿈을 이뤄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제가 사건을 많이 친 거잖아요. 다단계를 7년을 했죠. 보험을 했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뭔가 모르지만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애터미, 내가 생각하는 애터미지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신용불량자에다가 신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걸 듣겠습니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단 그 제품 세 세트가 들어와서 제가 연결시켰던 12명의 소비자들. 그 소비자들은요, 소비자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은 전달이 잘 돼요. 왜? 제품이 싸고 좋고 그 경험치가 써본 사람이 좋으니까 소개는 시켜주잖아요. 근데 웃긴 건 그 제품만 전달됐다고 제가 커지는 건 사실 아닌 건 제가 알거든요. 분명한 건 뭐냐면 소비자 그룹도 중요하지만 그들 중에서 나처럼 비전을 보고 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우리 애터미에서도 오토 판매사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사실은 소비자로 갈 수 있는 게 그거고 그 이상부터는 뭐냐. 그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복제돼서 나와야만이 그 위로 올라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소비자는 열심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신뢰가 없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들어가면 쓰던 물건도 안 쓰겠다 그래 버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제주도에서 진짜 안 좋은 나의 시선을 갖고 있는 나도,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에서 엄청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도 이 정도로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면 여기를 떠나서 내가 모르는 곳으로 가면 충분히 소비자 만들고 또 신뢰를 쌓으면서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육지를 올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그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가면 육지라 그러거든요. 섬이니까. 육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간절하면 통한다고요.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옛날 다단계를 할 때 저랑 알고 있던 사촌 라인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보험 들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나도 보험을 했었기 때문에 보험은 아니고
혹시 화장품 진짜 좋은 제품이 있는데 한번 써보겠냐고 제가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야, 너 또 다단계 하냐? 이러더라고요. 또 다단계 하냐고. 그래서 제가 다단계고 10단계고 필요 없고 진짜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써보기만 해서 진짜 안 좋으면 바꾸면 되니까 써보고 좋으면 나중에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알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와보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와보라는 식으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요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갈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사스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막 공항 같은 데서도요. 면역 약한 사람들은 어디 가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니까요. 그분들이 내가 김해공항에 왔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으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나 너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제품 보내달라 그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돌려서 다시 제주도 왔어요. 그래놓고 제품을 보냈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서로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제 이거 다 기록되죠. 안 되니까 그 설땡땡 화장품을 쓰고 막 했었는데 화장품을 써봤더니 이게 괜찮다고 가격 싸면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 한마디에 제가 바로 김해로 갔습니다. 그래놓고는요 원래는 3개월 계획으로 올라갔어요. 3개월 계획으로 올라가서 그때 당시 뭐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후원을 하려고 갔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1년 후원을 하면 자기가 관심을 좀 가져보겠대. 1년.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없는 돈에 원룸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원룸을 빌릴 때도 얼마나 사정이 열악했냐면 원래 처음 계약하러 갔더니 얼마를 얘기하냐면 200에 28만 원을 얘기했어요. 200만 원 보증금에 28만 원 월세. 근데요. 200만 원이 채워지지 못해서요. 1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야 됐더니 100만 원에 3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빌린 원룸이 100에 30짜리 원룸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소개받기 시작해서요. 나가는데 사실은 제품은 잘 나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험을 하던 분이라서요. 그분들은 애터미가 전업이 아닌 거야. 다 부업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였냐면 보험하다가 남는 시간에 와가지고 저를 연결시켜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만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쁜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들을 믿지 않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고 소개받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1년 정도 딱 지나니까요. 제 소득이 400대를 돌파하더라고요. 400만 원. 2년 됐더니 800대를 돌파하더라고요. 2년 반 됐더니 그때 드디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처음 인생 시나리오 썼던 월소득 1,000만 원대를 돌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1년 반이 지나니까 2천만 원 받으면서 2015년도에 제가 로열 리더스 클럽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회사에서 그냥 강의를 막 시키더라고요. 뭐 외국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도 나가고 막 나가는데도 미국을 뭐 19일 동안 갔다 왔는데도 그 소득이 변동이 없어요. 진짜 말했던 연금성 소득이 그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0 벌고 나서는요. 40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800 벌고 나서는요. 80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1,000만 원 넘은 이후로 1,000만 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최고 떨어져 봐야 한 달 계산했더니 980만 원. 2천만 원 되고 나서도 2천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현재는요, 2018년도부터 드디어 3억대를 돌파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그냥 굴러가도 좀 있으면 크라운 클럽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 나가서도요, 나 2019년도, 20년도에는 내가 크라운 클럽 들어간다, 4억대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제가 거기서 한번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제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침체가 되면서 외국도 못 나가고 막 움직이던 사람이 못 움직이니까요. 이 감옥살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말 많지 많이 움직이지가 이 말도 제대로 못하지 사람을 못 만나니까 못 만나게 하니까 거기다가 움직이지도 못하지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한 게 제주도를 내려온 거예요. 원래 저는 제주도를 고향이지만요 안 내려오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아팠던 곳이 제주도거든요. 제 고향이 제주도지만 제주도라는 동네는 제 아픔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내려고 했는데
해외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주도로 왔는데 지금은요, 제주도 온 게 너무너무 행복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떠날 때는 그렇게 신불자에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려와 있을 때는 이제 누구 못지않은 성공자가 된 거예요. 완벽한 성공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도 임페리얼이 돼야 성공자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성공자가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 저는 원래 목표가 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배를 받고 있어요. 그럼 성공자 맞아요. 단지 나 혼자의 개념에서 성공자겠죠. 어떻게 보면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게 나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파트너들과 같이 해서 만든 건데 그 열매를 내가 먼저 먹은 것 뿐인데 내가 착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오면서 그냥 오면서요, 안주해가지고 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공도 치고 안 치던 건 막 나름대로 했습니다. 줌 미팅 그냥 가끔 해주고 단지 회장님 나와서 막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리고 마음도 다시 잡으면서 했지만요,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처음 시작할 때는요, 진짜 간절했거든요. 근데요,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인간이란 게 참 나쁜 것 같아. 과거를 모르고요, 현실만 알아서 그 간절함이 딱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안주하는 상태가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요번에 그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쓰는 그 인생 시나리오에서 파트너들의 절규죠. 어떻게 보면. 파트너들이 그 간절함을 듣다 보니까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됐지만 이제 내 인생에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어떻게 열심히 후원하고 뛰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요, 진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별로 사실 좋은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터미에 와서 회장님 강의 듣고 이성현 박사님 강의 듣고 그러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건 진짜 힘든가 봐요. 진짜로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애터미에 와서 성공한 이유가 봤더니요, 저는 성공 DNA가 없었던가 봐요. 저 원래 열정 애터미 하기 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부지런해요.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꿈도 많이 꿨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애터미 오니까 돼요. 바로 차이가 뭐냐면요, 간절하고 꿈꾸고 이런 모든 것들도요, 좋은 도구와 맞아 떨어져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근데요, 좋은 도구 만나지 못하고요, 생생하게 꿈꿔봐야 개꿈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뭐 할 때도 생생히 꿈꿨고 뭐 할 때도 생생히 꿈꿔, 딱 생생히 꿈꿨는데도 안 되는데 왜 또 생생히 꿈꾸라 그러냐고. 맞습니다. 다른 거 할 때 생생히 꿈꿔도 안 돼요. 도구가 엮이지 못하면요, 아무리 생생히 꿈꿔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애터미는요, 생생히 꿈꾸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증명자예요.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간절하기 때문에 이 밤늦게까지 분명히 줌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냥 믿어보세요. 너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행동이 많이 나오는데요, 믿음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확신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근거를 찾아서 그 믿음,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내가 믿어지면 돼요. 그게 생생히 꿈꾸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다 검증돼 있어요, 지금. 모든 면에서 10년 만에 거의 모든 걸 다 눈에 보일 만큼 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냐면 그냥 내가 근거를 못 찾았다면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냥 맹목적이라도 좋으니까. 전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애터미가 그런 존재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는요, 그럼 나는 일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요, 다른 어떤 우리 성공자 분들과 뭐 같이 붙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줌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 나오는 우리 성공자분들, 우리 젊은 리더분들 강의를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강의도 잘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우와, 너무 잘해.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열정 하나 있는 것밖에 없지 디테일함이 사실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봤더니 너무 멋진 거예요.
사실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제가 피곤하다, 그러니까 좀 얼굴 피곤하게 안 보이냐고 말하는 이유가 오늘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원래 애텀이 와서 공부 잘 안 하는 편이어서요. 제가 웬만해서는 안 하고요. 제가 안 하니까 잘하는 사람 찾아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방법적인 측면인데 말씀드릴 텐데 지금 나오는 그 리더분들은요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리더분들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빠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가 뭐 안에서 들으시면서 따라할 부분들만, 그러니까 내가 좀 공감하는 부분들만 들으셔야지 절대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젊은 리더분들이라든지 그 진짜 대단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귀에 쏙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말이 더 맞고 제 말은 20% 정도만 들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제가 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마음의 제사를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애터미를 지금 내가 한다면 사업이라는 개념을 딱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입니다. 이 애터미는. 막연하게 알바나 이런 수준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크게 보기 싫다면요. 최소한 직장의 개념처럼은 봤으면 좋겠어요. 직장의 정도의 개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직장의 개념이면 어떤 개념이냐면 최소한 300만 원 정도, 200에서 300만 원 버는 정도의 개념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200, 300은 벌어야 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직장의 개념이에요. 그럼 직장에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해가지고 300만 원 버는 일, 이게 직장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와서도 큰 꿈을 꾸면서도 큰 꿈 꾼 만큼 일하기 싫다 그래도요. 최소한 직장의 개념처럼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직장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8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에서 300 정도 버는 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지금 이 줌에 꿈을 갖고 왔어요. 그럼 애텀 비즈니스라 그랬습니다. 200, 300 버는 일에 최소한 직장에서는 8시간, 10시간 투자가 된다면 애터미를 비즈니스로 보면서 지금 월소득 1,000만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1,000만 원 벌려면 200, 300 벌 때 8시간, 10시간 투자를 한다면 1,000만 원 벌려면 몇 시간 투자해야 돼요? 최소한요 24시간 다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인간인데 잠 안 자면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요 그 1,000만 원이 일반적인 소득의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연금성 1,000만 원. 연금성 1,000만 원은요 가치가 얼마냐면요 5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50억 정도 집어넣어야 월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와요. 월 1,000만 원. 우리가 연금성 보험에다가 연금 1,000만 원 받으려면요 한 달에 최소한 1,200만 원씩 10년을 붓고 10년을 기다려야 월 1,000만 원 나와요. 월 1,000만 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애터미를 진짜 사업으로 아니면 직장의 개념으로 시작한다고 치면 최소한 직장 정도의 개념처럼 8시간에서 10시간 개념은 투자해야 된다가 제 첫 목표였어요. 왜? 나 직장 다닐 때 300을 못 벌어봤어요. 진짜 열심히 뛰었을 때 270만 원 전 최고 벌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려고 하니까 24시간 다 투자한다 했어요. 만약에 애터미와 관련된 일만 생기면 나 24시간 다 투자했어요. 실제로요. 18시간, 22시간까지 일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일을 하나도 못한 적도 없어요. 왜? 만날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안 될 때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더니 8시간 정도는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시작할 때 마음만큼은
빅비즈니스고 1,000만 원 이상 벌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최소한 8시간, 10시간은 내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마음가짐 먹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현실이 당장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투자하기 힘들어. 그러면 4시간, 5시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개념이 아니라. 근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요. 실제로 우리 애터미에서 4시간에서 5시간 일하는 사람, 8시간에서 10시간 일하는 사람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면요. 사실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이 주말에 계신 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회원수 한 350만 명 얘기하는데요. 그중에 4시간, 5시간 일하는 사람들 제가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요. 약 3만 명 될까? 350만 명 중에서 4시간, 5시간 투자해서 매일매일 부업 정도 수준으로 하는 사람 제 생각에는 그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8시간, 10시간 투자하는 사람은요. 기껏 해봐야 3,000명 정도 저 보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 실제로. 우리 여기 줌에 오신 분들은 절대 아니겠지만 전체로 따져본다면 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연금성 1,000만 원 벌겠다고 생각을 먹었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200, 300 버는 일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0, 300 벌려면요. 갑질도 많이 당해야 되고요. 요금처럼 일자리도 없어지고 요즘처럼 코로나 와가지고요. 일자리 더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그다음에 일자리 못 없애게 일자리 유지하라고 유지지원금도 주고 그러면서 기업이 지금 버티고 있지. 그거 없어지고 나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왔잖아요. 없어지고 나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일자리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만큼 열심히 뛰는데 우리 1,000만 원 벌 일이잖아요. 그래서요. 시작하면서 마음가짐 만큼은 내가 아무리 못해도 4시간, 5시간 집중할 수 있든지 아니면 8시간, 10시간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가짐. 그리고요. 200, 300 버는 일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200, 300 번도 어는 것때 연금성 1,000만 원 버는 것때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요. 인정해야 됩니다. 어렵다는 거. 근데 조금 뛰다가 뭐 스폰서한테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제발 그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를. 왜 당연한 걸 얘기해요? 그리고요. 쉬우면 누군 못해요. 다 성공해요, 그러면. 분명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인정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걸 몰입할 수가 있었고 특히나 제주도를 떠나서 김해로 혼자 올라오다 보니까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남는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애터미밖에 일수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죠. 시간 할애 다했죠. 스폰서도요. 그때 당시 저는 김해에 올라왔을 때는 스폰서가 김해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렵다 힘들다 말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입 딱 닫히고 있었죠. 만약에 혹시나요. 주위에 우리 김해 바닥에 김해에 우리 스폰서가 있었으면 저도 했을지도 모르지만 환경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렵다 힘들다 말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요. 전 많이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야 그걸 이겨내니까 지금처럼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남들이 느끼는 이 성공의 기쁨이요. 남들보다 저는 더 큽니다. 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애터미 만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또 일을 하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서 오다 보니까요. 너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히 어렵고 힘든 걸 인정하고요. 당연하다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순위입니다. 1순위. 모든 거에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면 직장이 1번이에요? 아니면 다른 일 있으면 직장 안 가고 다른 일 해요?
집에 무슨 경수사 있다고 해서 직장 안 나갑니까? 아이 조금 진짜 많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아이가 있지만 아이 좀 아프다고 직장 안 나가요? 대안 찾습니다. 시어머니 온다고 해서 직장 안 나가요? 아니면 뭐 친정 어머니 온다고 해서 직장 안 나가요? 직장 200, 300 버는 일 해도요. 모든 게 우선이 그 직장인 거예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 무슨 날 안 좋다고 문 안 열어요? 일찍 안 나갑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한순간이 돈이에요. 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요.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모든 거에 우선해서 애터미가 1순위가 돼요. 사업을 한다면. 근데 제 주위에 보면요. 우리 줌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줌에 없는 사람들은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됐다. 3순위 됐다. 어떨 때는요. 말순위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혹시 이름이 말순인 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 남아서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 하다 없으니까 나 애터미 해볼게. 아닙니다. 모든 거에 우선해서 애터미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머지에. 그래도 충분합니다. 진짜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순위가 애터미가 돼야 된다. 근데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 좋게 혼자서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김해로 오다 보니까 모든 거에 우선해서 1번이 애터미였어요. 제주도에서요.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요. 제가 갈 방법이 없어요. 가면 벌써 일이 끝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물은 흘릴지 몰라도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보고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자꾸 흔들린다. 1순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요. 환경을 1순위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1순위가 되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순위가 바로 애터미라는 거. 그게 두 번째 마음가짐이고요. 세 번째는 기대를 좀 줄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줄인다. 왜냐하면 애터미는 중요한 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구조 자체가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위에 스폰서라는 분이 계시고요. 내가 있다면 밑에 파트너라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 파트너가 되기만 하지만 일단 구조 자체가 스폰서, 나, 파트너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같은 입장에서. 근데 이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형상이 이뤄지냐면요. 매출 자체는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요. 후원은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후원은 위에서 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작용을 하면 뭐가 있냐면 반작용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주면 어때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요. 파트너분들께서는 내 매출이 위로 올라가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뛰니까 니네가 돈 번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뛰어서 니네가 돈을 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뭔가 잘 내려주고 후원도 잘해야 되고 이런 기대가 생겨 있습니다. 근데요. 위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위에서는 내가 내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끝에 가서는 PV도 내려주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만큼 내려주고 있는데 똑바로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밑에서는 위에서 잘해주길 바라고 위에서는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요. 그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위아래가 부딪혀요. 사실은 중간 역할을 보면요. 중간에서 보면요. 스폰서한테 치이고 파트너한테 치이고 중간 입장에서 미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스폰서는 잘하라고 하고 밑에서는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는 뭐냐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일은요. 내가 스폰서도 되고 파트너도 되는 일이거든요. 중간 입장에서.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내가 그거에 따른 기대감을 줄이면 편해집니다. 바로요. 기대감을 줄이고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 돼요.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 돼요. 우리 스폰서가 조그만 거라도 도와주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는 이유가 아까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요거밖에 안 해줘? 에게게?
기대가 커 있으니까요. 그 자체가 그 해준 것도요. 나한테 작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근데 그 기대감을 딱 줄이면요. 조그만 것만 줘도 어이구 감사합니다. 안 해줘도 될 건데 이만큼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 입장에서. 밑에 내가 이만큼 후원해주고 맨날 미팅해주고 맨날 PB도 도와주는데 그따위밖에 못해? 그게 아닙니다. 해주는 건 해주지만 밑에 입장에서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밑에 조금 못할지라도 어떤 마음 구해주냐면 야 오늘 가가지고 칫솔 하나만 전달해도 어이구 잘했네. 아이고 잘하네.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요. 말 너무 마음에 안 들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밑에다가다가 열심히 뛰어서 한 사람 달아줘 버려야지.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면서요. 다른 데 안 떠나고 내 밑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다른 데 떠나서 거기서 매출 치면 나한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요. 밑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1점 못하면 어때? 없는 것보다 나은데. 그래서요. 조금만 해도 감사해. 그러니까 파트너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 그래서 서로가 위에다가도 감사하고 밑에다가도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이기도 파트너에 서로가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기대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보고 싶고. 근데 지금은 기대가 많아지면요. 실망이 커지면서 항상 어떤 생각하면 집에만 가면요. 스폰서 미해 죽겠고 그 파트너 때문에 내가 짜증나 죽겠고 이건 일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기대들을 위에 대한 기대와 밑에 대한 기대를 최대한 줄이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밝아지기 시작하면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실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치를 줄이고 감사한 마음을 최대한 갖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 나는 잘할까요? 저도 못해요. 저도 환장할 일이에요. 나는 잘하는 것만 같고요. 스폰서는 욕심만 부리는 것 같고요. 파트너는 똑바로 못하는 것만 같아요. 솔직히 마음은. 하지만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 저도 많이 내려놔서 지금은요. 80%까지는 내려놨어요. 아직도 100% 못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최대한 기대치를 자꾸 줄이면 내 행복이 커진다예요. 일을 하면서요. 내가 불행하면 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애터미가 좋아도 스폰서가 믿고 파트너가 미우면요.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를 줄일수록 행복해지고 그러면 서로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터득한 세 번째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 많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0% 정도는 내려놨어요. 지금도 욱해요. 근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화나서 욱해봐야 뭐 있어? 만약에 스폰서 미워지면 나 손해고 파트너 미워지면 나 손해고 그러니까 손해라는 걸 딱 느끼니까 그래 미워하지 말자. 속으로 딱 그래요. 그러는데 웃어지는 거예요. 마음가짐 갖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마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갖고 나면 이제 드디어 액션을 취해야죠. 행동이 나가야죠. 생각만 하고 마음가짐 뭐예요? 액션이 나와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도요. 이 액션도요. 세 가지 행동 방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확신을 먼저 갖는 게 좋아요. 확신을 갖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요.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갖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근거를 찾아내세요.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뭐 회사에 대한 회사가 꼭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뛰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근거, 제품에 대한 근거, 보상 플랜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나는 애터미를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 근거들이 있으면 튼튼해서요. 이 열심히 일하다가 부딪힌 이 장애물이 나오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요, 그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복잡해서 이것 따지고 요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따지다 보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이 만들지 않았는데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시시콜콜 다 따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바꾸세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근거 가지고 확신을 못 가져.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근거를 갖냐면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맹목적으로 믿어버리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얘기하는 생생하게 꿈꿔 성공을 그냥 애터미는 지금 그냥 믿어진다고 생각하고 애터미에서 무조건 생생하게 꿈꿔버리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이 방법이든 써서요, 확신을 가져야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설픈 확신 가지고는요, 절대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설득의 기술 중에서요, 논리적인 설득 별 볼일 없고요, 감정적인 설득도요, 하고 나서 감정이 안 좋아지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큰 설득의 기술은요, 진정성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보여줘야 돼요. 그 확신을 보여주는 거는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300도가 올라가야 다른 사람에게 100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내가 어떤 형태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그 열정이나 어떤 신뢰나,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은요, 확신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나도 모르게 펼쳐져요. 인위적으로 펼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위적은 안 돼요. 보여요, 다.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를 것 같죠? 나 느끼듯이 다 알아요. 그럼 뭐냐? 내가 헷가닥 돌아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헷가닥 좀 돌아야 돼. 돌아야 미쳐야 돼. 어? 미친 느낌이면 상대방이 벙 쪄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리고요, 모습이 바뀝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던 일들이 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거절도요, 편해져요. 당연하다고 느껴버리니까. 그 확신의 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근거를 내가 찾아가지고 확신을 갖든, 아니면 맹목적으로 믿어도 될 만큼 괜찮으니까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든, 확신을 갖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암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 꿈꾸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내가 원했던 돈 걱정 없이 사는 1,000만 원 외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헷갈려 도는 거야, 내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야겠죠. 소비자는 기본적으로요, 이 프로세스가 있죠. 처음에 뭐냐, 소비자 만들 때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내가 제품을 써서 그 경험치가 만족하고, 품질 면에서, 그 다음에 가격 면에서 내가 만족을 해서 미쳐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대방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만족감이 없어서 말하는 사람, 써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거 거짓부랭이에요. 거짓부랭이.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안 좋더라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가지고요, 때문에 화장품 얘기하고 해보면 얘기하면 딱 그래요. 먹어봤는데 별로더라, 써봤는데 별로더라.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그 안 좋다고 말했던 게 왜 좋아져요? 왜 똑같은 화장품인데 왜 좋아져요? 자기가요, 믿기 시작하면 좋아져요. 우리 인간의 몸은요, 화학적 반응이 많이 나면 내부적으로. 내가 믿어버리면요, 안 좋던 것도 사실은 좋아져. 근데 우리는 원래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선입견 가고 안 좋아했던 거거든. 근데 이제 애터미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제품이 다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요, 내가 만족감을 느껴서 전달을 해야, 내가 미쳐서 전달을 해야 상대방도 나도 모르게 좋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시간 투자, 노력 투자가 반복해서 들어가야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그 소비자 끝에 뭐냐면 오토 판매사예요. 우리가 노력과 시간 가지고 나 혼자도 갈 수 있는 게 오토 판매사예요. 중간중간 조직이 있으면 더 빨라요. 근데 조직이 없어도 내 노력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게 또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갈 때만큼은 끊임없이 내 제품 써가지고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미쳐가지고 계속 쓰게 만들고,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그분들 써서 나처럼 뭔가 열정이 오르시는 분들을 이제 사업자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는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다는 말을 계속 드려요. 찾는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왜 와서 교육시키고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너는 찾는다는 말을 하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내가 만듭니까? 특히나 저는 저를 파악해봤어요. 저는요, 리더감이 조금 못 돼요. 저는 제 자신, 쉬운 얘기로 나 자신을 좀 파악을 좀 해봤거든요. 파악을 해봤더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파악해봤더니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 강의 내용 중에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리더십의 성향,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건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성향,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어떤 조직에 가서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향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건 못하지만요, 옆에서 보조 잘해주는 참모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리더도 됐다가, 그 다음에 참모도 됐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봤더니, 저를 들여다봤더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전 참모 역할밖에 못하더라. 옆에서 이거는 잘해. 열정은 있지만 끈질 못해요. 난 나 자신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찾는 방법밖에 없어. 어떤 사람을 모자란 내가 못하는 리더감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한 사람, 1년 만에 한 사람 찾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리더감이 찾아가지고 저는 옆에 보조 역할을 했더니 그 사람이 올라가면서 나는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 성향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장점이 뭘까? 봤더니요, 장점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요. 근면 성실해요. 그런 부분은 있어. 그래서 세상 살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계속 했어. 근데 안 돼. 이유는 뭐냐? 그것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본적인 성향 중에 가장 중요한 성향들은 소통의 개념. 그렇죠? 교육도, 특히나 이런 건 교육도 잘해야 돼요. 관리도 잘해야 돼요. 난 그걸 못해. 근데 다행히 애터미 시스템은 뭐냐? 바로 파트너를 통해서 관리 잘하는 파트너. 그 다음에 소통 잘하는 파트너. 나의 없는 파트너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만들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모자란 걸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못난 인간이 애텀이 와서 이 방법을 터득하니까요, 못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찾아서 밑으로 연결한 거예요. 모자란 걸 스폰서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내가 다 못해도. 자장격지 하는 사람이 2사람, 3사람만 모여보세요. 만약에 연결돼가지고 이 사람 자장격지 3명 다 나와봐.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 너무 세면.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 뭐가 돼야 되면 하이브리드가 돼야 돼요. 나보다 더 뛰어난 파트너가 자장격제가 나왔다 그러면요, 내가 참모로 돌아가줘야 돼.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요 부딪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가짐은 자장격지지만 어느 순간에는 참모로 가서 내 파트너를 자장격지 시키면서 도와주면서 가도 나도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구조 자체가. 그래서요, 저는 사업자를 찾는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내가 너무 모자라는 걸 나는 파악을 잘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열정은 있잖아요. 디테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파트너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게 많아요. 물어보는 게. 왜? 우리 파트너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아까 제가 금방 들어갔더니 회장님 그 얘기 하잖아요. 반팽이 나오다가 원팽이 나오듯이 내가 반팽이였어요. 근데 열정 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진짜들이 나오는 거야, 리더들이. 그러면 나는 반팽이 돼서 밑에서 올려주는 거야. 아이고, 우리 파트너들 잘하네. 나 못하는데 미안해. 난 열심히 뛸 수는 있어.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해. 얼마나 좋아. 운전 잘해줄게. 석세스 가면 내가 박 나눠주는 거 내가 막 하고. 왜 옛날에는 그런 말도 들었었어요. 왜 국장님이 여기 와서 이러냐고. 왜 그런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숨어서 좀 놀더라도 앞에서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데서는 바보처럼 눈에 보이면서 못해가지고 나중에 뒷말 듣지 말고 숨어서 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게.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터득한 게 그거예요. 분명히요, 열심히 부지런히지만 능력이 없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채워 넣는 사업자들을 찾아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요, 내가 잘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모자란 것들이 채워져서 성공의 길로 가는 거, 바로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 성향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파트너 성향도 파악해서 파트너 성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그걸 맞춰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춰주는 거. 그 사람이 안 되는 거를 막 바꿔라. 저도 못 바꾸겠더라고요. 저도 못 바꿔. 나도요, 바꾸려고 노력 엄청 합니다. 근데 안 바뀌어요. 이게 간절하니까 좀 바뀌었는데 또 원위치 되는 거야, 그 모습이. 그러니까 바꾸기보다는 내가 모자란 걸 찾아내서 보완해 주는 게 나는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뭐 여러 어떤
리더분들 얘기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걸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셔가지고 하신다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우리 비상할 때잖아요. 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그냥 좀 체념해가지고 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새로 나오신 분들은 더 좋겠죠. 왜? 이제 비상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아무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백신들도 다 맞고 있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 2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에너지를 팍 품어야 되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그러려면 우리 사장님들이 마음가짐을 한번 제대로 다지고요. 이제 멋진 그 리더감들이 강의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동시에 같이 돌아갈 겁니다. 얼마나 활용하기 좋은 게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 사장님들 이제 내 목표들 좀 디테일하게 모아놓고요. 인생 시나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점검했던 이런 열정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을 하면서 우리 진짜 빠른 시간 내에 비상을 해서 이후에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와 너무 좋습니다 하는 느낌으로 서로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1시간 동안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윤식 총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열정이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열정이요 다른 데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애텀이 만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채워질 수 있으니까. 네, 저희는 이 도구를 만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윤식 총장님께서 애터미를 왜 해야 하는지와 또 이를 어떻게 진행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생 시나리오 저희가 얼마 전에 석세스 세미나에서 10억 승급식을 받습니다. 그 간절한 그 꿈을 다시금 우리 윤식 총장님께서도 쓰셨다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다시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썼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윤식 총장님처럼 다시 한번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다시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폰서와 함께 쓰는 인생 시나리오 너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윤식 총장님 강의를 듣고 스피치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류다 사장님이십니다. 류다 사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전자님, 상하 세일즈 마스터 로샤 출신 전유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전자님이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져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아까 전자님 말씀하실 때 살짝 울컥했거든요. 저도 얘들 셋이거든요. 저는 이 애떨미를 알게 되는 결론은 저 엄마 때문에 알게 됐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도 엄마 때문에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러시아에서 16년 동안 그 식단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서 16년 사는데 되게 항상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한국에 와서 또 식단 따로 차리고 저를 그 일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 애들 말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나는 사실은 16년 동안 식단 했는데 그 식단 하면서 3번 큰 수술하고 그
이렇게 돌아가실 보낼 때가 있었었거든요. 엄청 아팠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 일을 너한테 전해주고 싶지 않고 이 애터미에 대해서 들어보니 그거 정말 좋은 일이니까 해보라고. 근데 저는 처음에 안 듣다가 나중에 이제 그 सक्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듣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지금 저기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슬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촌자님 이야기 듣고 마음 자세 그리고 막 만약에 그 뭐지? 확신이 없으면 저는 생각해봐도 그 코로나 있을 동안 좀 힘이 빠지니까 제가 확신을 있었나? 잃어버렸나? 그래서 그 확신을 다시 꼭 찾아봐야 되고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그냥 부업이나 아니면 뭐 놀면서 하는 날이 아니고 저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모두 성공 같이 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믿어라. 저는 그 마음이 또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그냥 될 거라고 된다고 생각해야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생생하게 꿈꾸면서 돌진한다라고 하면 다시 그 열정이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유다 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나리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리 사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6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윤시 총장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요. 오늘 총장님의 열정을 엄청 많이 느끼고 저도 덩달아 열정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애터미를 알았을 때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하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정돈이 돼서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오늘 또 총장님을 통해서 저도 미친 사람처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전직이 LG케어 매니저 정수기 점검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할 때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좀 애들을 조금 늦게 등교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연금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일을 했던 것처럼 시간을 정말 잘 정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업자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좌우로 사업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는 4분, 우측에는 3분 조금 약간 그분들 위주로 만나면서 어떤 분이 좀 더 이 리더자가 될 건지를 찾으러 다니면서 깨우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다음 목표는 그분들을 찾아내서 세일즈 마스터를 되게끔 열심히 도와드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 목표가 내년 4월에 팀장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총장님의 열정에 힘입어 저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열정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나리 사장님도 아니 오늘 그 총장님 정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능력
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열정 때문에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이 열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채널이 사장님께서도 지금 4월에 팀장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는다고. 네, 이렇게 미치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면 금방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찾길 바라면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옥경 사장님 말고 김우진 사장님 먼저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사장님 스피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덕문 그리고 임지원 총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로즈 마스터 김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윤식 총장님의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 애터미를 오래 전부터 하셨는데 저는 작년부터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애터미를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한데 저희 어머니가 애터미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동차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그 총장으로 승급을 하시면서 그 유럽 크루즈 여행을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 따라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뭐 국장이나 이제 그 본부장 됐을 때도 여행을 가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그 학업 때문에 여행을 못 갔었거든요. 근데 그 로얄 마스터 승급하실 때는 제가 그때 마침 그 졸업을 한 상태여서 그리고 또 유럽을 그리고 거기다가 크루즈를 보내준다길래 이거는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족끼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가족끼리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가서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다 같이 오셨었는데 근데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그 자녀분들이 다 애터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다 제 또래 나이였는데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찌 보면은 다단계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으면은 뭐 저분들은 뭐 그냥 부모님들이 시켜서 그냥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저랑 저희 동생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자녀분들이 애터미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그리고 애터미가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길래 저렇게 젊은 나이에 애터미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저만 애터미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공자분들이 오셔서 여기 계신 그 신정임 총장님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본인이 애터미를 왜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자녀들을 왜 애터미를 시키는지 그리고 애터미를 왜 해야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그때 여행에서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심으로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진정성이 느껴져서 그러면 한번 서울로 돌아와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코로나 전이어서 그 센터가 있었는데 그래서 센터에 나가면서 사실 제품도 안 썼었거든요. 저희 그 집에 수많은 애터미 제품들이 있었는데 애터미 제품을 안 썼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쓰라고 해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안 쓰고 이랬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제품을 하나둘씩 써보면서
아, 정말 제품이 좋구나 라는 거를 제가 또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내가 과연 취업을 해야 될지 애터미를 해야 될지 이렇게 그 고민을 하던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 애터미에 대해서 그 회장님 강의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제품도 써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그 회장님이 100년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사가 정말 100년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딱 29살에 처음 애터미를 알아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그 취업을 포기하고 애터미를 해도 될 만큼 애터미가 가치가 있고 어, 비전이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제가 이제 확신을 얻은 부분은 그 애터미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고, 어,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한번 써보고 내가 이 제품들 다른 제품들도 써보면서 정말 이 제품이 좋구나, 그리고 제품이 품질도 좋지만 가격도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것도 제가 또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초부터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아까 그 윤식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저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 파트너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월 하반기에 스타마스터 승급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준비해서 파트너분들이랑 재심 합력해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식 총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간절하고 꿈이 있어도 어떤 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공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우진 사장님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하반기에 파트너님들과 함께 스타마스 목표 세우셨는데요.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옥경 사장님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경 사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손지연 로얄 마스터 산하에서 신나게 사업하고 있는 에이스 센터 세일즈 마스터 주경옥입니다. 오늘 윤식 총장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정말 제가 1시간 내내 생각한 것은 어떤 드라마가, 어떤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긴장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찰떡처럼 쫄깃쫄깃하고 참기름 좀 고소하고 정말 핵심을 탁 뽑아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1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이렇게 중심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열정이 이렇게 많으신지 볼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저도 역시 지금 볼이 빨개졌습니다. 열정이 전해져서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본의 아니게 다리를 살짝 다쳐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열정이 막 굉장히 많이 생기고 정말 이제 된 단계, 이 애터미는 다단계가 아니라 된 단계라고 들었는데 이런 좋은 도구를 가졌고 또 그리고 생생하게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이 가신 것처럼 저도 꼭 성공할 걸로 믿고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한 15년 동안 옷장사를 했어요. 제가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이제 외벌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애들 옆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제 붙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직할 그 시기에 우리 스폰서가 계속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석세스 좀 가보자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따라갔습니다. 억지 춘향이로 가서 거기서 제가 저도 모르게 가슴을 꾹 때린 한마디. 저는 고집센 애토리입니다. 이 말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그냥 울컥해서 정말 콧물 눈물 흘려가며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이 나라가 좀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좀 잘 사는 사람이 나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제가 돌아보니 그것은 남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이 애텀이라는 도구로만 가지면 저도 우리 아들에게 정말 연금성 소득을 통해서 좀 앞날을 좀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좋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제품을 쓰게 되고 거기서 또 제품에 감동을 받고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스피치 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 아들 녀석 같은 녀석들 지금 어디 뭐 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업장을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일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연금성 소득만 있으면 진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부모들의 도움 없이도 그런 작업장을 만드는 건데 우리 파트너와 또한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서 기부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 월 얼마를 지금 하실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진짜 장애우를 위한 그 복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꼭 이룰 것이고요. 오늘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약간 좀 해이해진 게 있어요. 그랬는데 다시금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고 또 파트너와 또 스폰서와 더불어서 아마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써보는 이제 당장 써야 될 것 같아요. 열정이 지금 느껴져서 당장 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세일즈 마스터는 됐지만 유지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팀장 구도를 그려가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제가 적극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꼭 내년에는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식 총장님처럼